그래, 지금 우리 두 번째 단원이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 그럼 집합이 뭐야, 집합이? 배운 적 있잖아. 집합이 뭐야? 집합이 뭐예요? 집합이 뭐예요? 집에서 밥 먹으면 집합이야? 그래, 집합이라는 거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모임. 모임이라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명확히 할 수 있어, 없어? 명확히 할 수 있어, 없어? 들으라고 좀 수업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만 집합이라고.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아니죠. 맞아? 키가 18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 맞지? 맞아요?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 집합이라는 건 명확히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냥 학문을 만든 거야. 그게 지금 이 학문이야. 집합이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놨어. 이렇게.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 이딴 게 학문이 될 수 있어? 근데 수학이 학문이잖아, 지금.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고? 그래 놓고 이 보따리 안에다가 뭐 여기를 집어넣고 넌 들어가면 안 돼, 넌 안 돼, 넌 들어가도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명확하게 그냥 해놓은 거야. 그래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래, 있어 없어? 그래서 어떤 대상, 그 대상 안에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A라는 집합. 그래,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그 바구니의 이름을 라지 A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녀석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치, A. 이 녀석은 뭐예요, 지금? 이 녀석은 뭐처럼 생겼어? 뭐처럼 생겼어? 영어. 이처럼 생겼지. 그래서 수학 기호를 만들었어요. 엘레먼트. 그래, 얘가 원소이다.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소이다. 원소이면 얘가 얘 안에 들어간다. 요 기호를 씁니다. 원소이면. 그래, 어떤 B라는 녀석은 이 집합 안에, 이 보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원소가 아니다. 이게 원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얘가 들어간다. 그치?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지 못한다. not in.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 우리가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일단 그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집합이라는 거. 그래, 집합을, 그래,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한번 우리가 서로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지, 표현을. 그지? 집합을 막 널브려놨어. 17, 3, 5, 211, 뭐 이런 식으로 막 널브려놨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걸 이런 식으로 널브려놨어. 4, 뭐 17, 211. 규칙이 없잖아, 이렇게 마음대로 널브려놓으면. 그럼 우리가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그걸 좀 공유하자 이거지.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 뭐가 있어? 원소 나열법. 우리가 A라는 집합은 요 집합 기호를 씁니다. 집합 기호. 요게 집합 기호가 돼요. 이제부터 이런 기호를 쓸 거야. 이 보따리의 기호는 요거예요. 중가로를 사용을 할 거야. 약속한 거예요, 약속. 중가로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치? 뭐, 6의 약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1, 2, 3, 6. 6의 약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냥 다 나열을 해놓는 겁니다. 나열. 그래, 이 녀석을 6, 3, 1, 2,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이 표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의사소통이 좀 불편하잖아. 맞아?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그래도 예의상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크게 나열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야. 틀린 건 아니야, 얘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원소를 다 나열했으니까 원소 좀 대답 좀 해라.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조건 제시법. 원소가 좀 많아지잖아. 많아지면 이걸 다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100 이하의 자연수 이러는데 100까지 다 쓸 거야? 그지? 다 쓰지 않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100 이하의 자연수 하면 1, 2, 3 3개 정도 쓰고 땡땡땡 쓰고 100. 그치?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은 내가 지금 정확한 규칙을 그냥 추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사이에 1, 2, 3 하다가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지. 1, 2, 3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4가 올 것이고 100까지가 나열되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맞아? 그냥 우리가 좀 받아들여주는 것,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뭐냐?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이렇게 좀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 아, B. 이번엔 집합 B, 이름을 B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B, X. 이 X는 뭐냐면 여기서의 원소는 우리가 X로 할 거야 이거야. X. X가 원소야. X가 원소니까 너 X가 뭔지 알아?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만 써놔 있으면. 맞아? 원소는 X야. X는 뭐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설명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여기 X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옆에 뒤에다가 바 이렇게 하면 이 바가 수학 기호예요. 어떤 기호냐?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지금부터 이 녀석의 조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 줄게. 얘가 될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관해서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게 해주면 돼. X는 뭐냐면요. 100 이하의 자연수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맞죠? 아까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했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은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조건에 대해서. 원소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조건제시법.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직관적으로 원소들, 이 집합 안에 원소들이 들어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요런 걸 보고 우리는 그냥 이 안에다가,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벤 다이어그램.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수나 뭐 그 수학적인 것들을 표나 무엇으로 나타내는 것,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을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그치?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야. 집합이 뭐라고. 그냥 이렇게 묶어만 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벤이라는 사람이에요. 벤이라는 사람. 반이라고 읽어도 되고. 영국 사람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한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통 내가 이제 이 안에 2개 이상의 집합이 뭐 존재하고 그렇게 하는 2개 이상의 집합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면은 어때요? 어때?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여기도 같이 들어가는 녀석, 여기만 들어가는 녀석, 둘 다 안 들어가는 녀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럴 때 좀 자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집합의 원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소라고 했어요. 엘레멘트. 그래서 요 기호가 E라는 기호, 대문자를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원소. 그러면 일단 그치 집합이 이렇게 있어. 이 안에 몇 개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치? 이 안에 몇 개야? 그치? 그런 거 너무 쉽지 않아? 이 안에 몇 개 들어있어? 몇 개 들어있어? A라는 녀석 안에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어. B라는 녀석 안에 몇 개 들어있어? 좀 많아서 세기 힘든가? 몇 개 들어있어? 잘 세네. 그치? 100개 들어있어요. 그죠? 100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C라는 녀석 안에 몇 개 들어있어?
써있지도 않은데 안 써놨잖아. 아 그래. 그래 C라는 녀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C라는 녀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개 들어있어요? 0개 들어있죠. 그죠? 0개. 맞아요. 없어요. 0개예요. 0개. 0개. 이런 거를 우리는 C라는 녀석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empty. 비어있어. 집합을 우리가 set이라고 합니다. set. empty set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비어있는 집합. 이 녀석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 공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공집합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요거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어? 그냥 집합 기호를 생략하고 그냥 요 기호 하나로만 나타냅니다.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고?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 어떻게? 파이. 이렇게 파이라고. 선생님 저 아는 파이가 있어요. 어떤 파이가? 니네 어떤 파이를 알아? 이 파이를 알아 니네가. 요 파이. 그지? 요 파이는 이제 우리가 알파벳으로 따르치면 F와 P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둘은 외국 사람들은 잘 구분할 텐데 우리는 둘 다 파이야. 둘 다 파이입니다. 요 파이, 요 녀석은 그냥 요 파이. 오케이. 아무튼 읽을 때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공집합을 그냥 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가 일단 나누자.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으면 유한. 그럼 뭐겠어? 무한. 셀 수 없으면 무한.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어. 0개야. 그걸 공집합이라고 하지. 공집합은 당연히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그치, 유한집합이 0개. 셌잖아. 그치? 셌으면 근데 그런 것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진짜 너무하게. 공집합. 하나도 없는데 전 못 셌는데 뭔 소리야? 그치? 무한집합. 무수히 많은 걸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명확하잖아요. 근데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표현을 할 때,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 요렇게 N, A, N.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NA는 A의 원소의 개수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도 해줍니다. 그래, 요 녀석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 집합의 첫 단원 개념 설명입니다. 그래, 소단원이었고 또 하나 이제 좀 몇 장 또 넘어가면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지금 우리 집합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봐. 다음 개념. 그래, 집합이 있어. 우리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 집합은 뭘 모아놓은 거야? 명확히 할 수 있는 걸 모아놓은 거야. 그렇게 모아놓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별 얘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벌써 별 얘기 한 거 없는데 집합의 4분의 1이나 배운 거야, 우리가. 벌써 4분의 1 배웠다니까? 근데 또 4분의 1 한번 배워보자 이거지. 집합을 이렇게 막 모아놨어요. 6의 약수, 아까 했으니까 6의 약수 이렇게 모아놨어. 1, 2, 3, 6. 6의 약수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원소는 4개고요. 이 녀석의 일부분, 이 집합의 일부분만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이 녀석의 일부분만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요. 일부분. 그래서 이 녀석의 원소가 한 개만 빼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원소 1개를 빼서 만들어요.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 1개만 빼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고 2개를 빼서 새로운 집합을 만듭니다. 이제 원소를 3개를 빼서 선생님이 막 나열하는 것 같지만 막 나열하는 건 아니야. 원소 4개를 빼서 선생님 지금 집합
일부분을 빼가지고 저기 안에 일부분을 빼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나열을 하고 있어요. 나열을 했더니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여기다가 원소가 0개인 녀석까지 한번 추가를 시켜보자. 원소가 0개?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 원소가 4개짜리의 일부분들 가지고 내가 원소들의 일부분 가지고 집합들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원소가 0개인 거, 원소가 1개인 거, 원소가 2개인 거, 원소가 3개인 거, 원소가 4개인 거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을 나열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안 헷갈리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이렇게 선생님처럼 원소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원소가 5개일 수는 있어 없어? 원래 전체가 지금 원소가 4개인데 어떻게 5개가 나올 수는 없잖아. 맞습니까? 거기까지 나열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게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아,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건 몇 가지가 돼요? 6가지.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몇 가지가 돼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건 몇 가지? 4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 그럼 부분집합 전체는 몇 개가 돼요? 부분집합 전체는 몇 개예요? 17개야? 너 개수를 굉장히 오버해서 셀 것 같은데 17개야? 조금 더 잘 셌으면 좋겠는데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몇 개야? 다 몇 개야? 16개 맞아요. 16개. 16개. 잘 세. 아무것도 아닌 걸 틀리고 그래. 16개. 야, 내가 더 셌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6개. 16개잖아, 16개. 이거까지 세버렸어? 이거잖아, 얘 있잖아. 그치? 맞아요. 부분집합은 16개입니다. 부분집합은 16개예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15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15개. 뭐 말이 어려워? 그치? 편안하게 생각해. 편안하게. 야, 수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명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의사를 지금 전달을 하는데 내 표현 자체가 틀려지면은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는 너한테 딱 한 가지로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분 집합 중 자기 자신이 아닌 건 몇 가지냐고 물어봤어. 그렇게 물어봤잖아. 맞아? 근데 이거 왜 대답이 안 나와? 왜 대답이 안 나와? 16개라고 했잖아. 자기 자신 뺐어. 몇 가지야 그러니까? 15가지.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전달을 해줬는데 분명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 생각해. 다 대답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 몇 개라고? 맞아. 진부분집합. 니네 또 이게 진부분집합 용어 이렇게 나와. 용어. 자기 자신이 아닌 거. 그치? 얘 빼고 남은 거를 우리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진부분집합 중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의 진부분집합 중. 그럼 나한테 이 15개 중에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그런 녀석이다. 15개야 지금. 자기 자신 가득 채운 거 말고 걔 빼고 나머지를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게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을 배웠어. 부분집합을 배웠는데 부분집합,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다시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몇 개였어요? 16개였어요. 이렇게 다 써봐야 되겠어? 다 써봐야 되나?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이렇게 다 써봐야지 16개인지 알아? 꼭 써봐야겠어요? 써봐야겠냐? 원준아? 안 써도 알 수 있겠어? 몇 개야? 부분집합이.
이건 썼잖아. 이건 대답해야지. 이건 16개. 이건 16개. 그래, B라는 녀석. B라는 녀석은 1, 2, 3, 4, 5.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몇 개가 나올까? 아니, 그냥 찍어도 돼. 니네한테 막 뭐 굉장한 걸 원하지는 않아. 찍어도 돼. 몇 개 나올까? 20? 누가 20이라고 그랬어? 네.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안타깝지만 틀렸어요. 몇 개야? 그래. 27. 안타깝지만 또 틀렸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틀렸어. 그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해야 돼요. 그래. 규칙을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은, 선생님 근데 규칙을 안 보여줬어. 안 보여줬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처음 배우지 않았지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 부분집합의 개수. 지금 여기는 16개야. 원소가 4개였을 때 16개인데, 원리는 이거예요.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이 5개, 또는 여기서는 4개, 이 녀석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에다가 얘를 넣었어 안 넣었어? 얘를 넣었어 안 넣었어? 얘는 넣었어 안 넣었어? 얘도. 얘는 안 넣었지. 이런 경우의 수야. 넣을까 말까. 원소 하나하나당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이야? 넣을까 말까 몇 가지씩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치?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새로운 바구니에다가 원소를 넣을까 말까. 이거 넣을까 말까. 2가지씩의 고민을 하는 거야. 얘를 넣을까 말까, 얘를 넣을까 말까, 얘를 넣을까 말까, 얘를 넣을까 말까. 그래서 2의 4제곱, 1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런 경우가 나와. 그 경우가 다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제 몇 개? 몇 개?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몇 개? 뭐야? 2의 5제곱이 안 되는 거야? 64개라고? 야, 이거 영상 녹화하는데 좀 창피해. 나도 지금 막 어디 들어가고 싶어. 몇 개라고? 32개지. 2의 5제곱. 32개. 방금 굉장히, 야, 지금. 내 얼굴 빨개질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지금 64는 뭐니? 그래. 이제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써보자. 부분집합의 개수. A라는 녀석이 있어요. A라는 녀석. 이 A라는 녀석. 그런데 NA가 N이야, N. NA가 N.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고? 몇 개가 된다고? 2의 n제곱이 된다고. 2의 n제곱. 2의 n제곱. 자기 전에 2, 4, 8, 16, 32, 64, 128. 뭐 이거 좀 하다가 좀 잠 들어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봐. 2의 12제곱은 좀 하다가 잠들어 보라고. 하다가 좀 잠들어봐. 잠들 때. 그래, 2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 그럼 니네가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됐는데 특정한 원소 R개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원소.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될까? 특정한 원소 R개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식으로 공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이 녀석이, A라는 녀석이 1, 2, 3, 4, 5, 6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2의 6제곱, 64개예요? 맞아요? 진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63개예요. 왜? 자기 자신 빼야 되니까.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 몇 개예요? 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는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어? 62, 그치? 62. 공집합도 빼야 되고 진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도 빼야 되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나열했을 때 자기 자신 하나하고 공집합 하나하고 두 개를 빼야 되잖아. 64개 중에. 맞아? 60 몇 개라고? 62개. 오케이. 막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떠나서 그래.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인데 1,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길어. 부분집합의 어떻게 될까? 1,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1, 2가 포함돼. 커닝하려고 하지 말고 1, 2가 포함돼. 우리 경우의 수를 배우잖아. 지금 경우의 수. 니네 경우의 수 하는 거야. 그럼 봐. 1은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몇 가지? 한 가지. 넣어야 돼. 한 가지. 넣어야 돼. 이 경우가 한 가지라고. 1은 넣어야 돼. 2도 넣어야 돼. 3은 넣어도 되고, 그치? 이 네 개만 가지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잖아.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이야. 2의 4제곱. 그치? 이 녀석들에 대해서는 내 선택권이 없어. 내 선택권이 있는 6개에 대해서, 그치? 이런 조건이 안 달렸으면 2의 6제곱이었어요. 근데 나한테 선택권을 줬잖아. 근데 여기 이 두 개는 선택권을 뺏었어. 왜? 무조건 집어넣으래. 누가? 출제자가. 무조건 집어넣으래. 그럼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지, 니네가. 넣을지 말지. 그 남은 4개 가지고 넣을지 말지 생각하니까 2의 4제곱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특정한 원소면 그 원소 생각하지 마. 알겠어? 그 원소 생각하지 마시고 16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특정한 원소 R개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r이 되겠죠. 2의 n-r. 맞아요? 그 개수만큼 생각하지 마. 남은 것의 개수만. 그러면 특정한 원소 여기서 3,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좀 능동적으로 니네가 답을 할 수 있겠죠? 몇 개야? 우선 몇 개야? 이것도 16이죠. 16. 맞아요. 3, 4를 포함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3, 4 그래. 3, 4. 3, 4는 나의 선택권이 없어. 남은 것들만 넣을까 말까 2의 4제곱. 맞습니까? 근데 이 쉬운 거를 진짜 나는 너무 신기해 죽겠어. 이렇게 다 고개 끄덕이고 난 다음에 딱 뒤돌아서서 니네한테 직접 문제 풀어라라고 하면 이걸 못 풀고 있어. 굉장하지. 누가 그럴까? 나는 이 굉장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그럴까?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해보자. 1, 2는 포함하고 3, 4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4개죠? 맞아? 4개입니다. 4개. 4개. 이제 뭐 다 이해됐죠? 특정한 원소 P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p 제곱. 특정한 원소 R개 같이 공통으로 나오면 그만큼 다 빼서 하면 되겠죠. 부분집합의 개수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게 일단 기본이고. 그럼 이걸 지울게. 이제 문제를 조금 확장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볼 거야. 우리 친구들은 왜 노트들을 왜 안 빼고 있을까? 그래. 이번엔 지우아에게 물어보겠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잘 생각을 해.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그치? 지우 끝나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질문할 테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1 또는 2를 암산으로 할 거야? 암산으로 해도 돼. 되면.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64개라고? 전체가 64개인데? 조건이 지금 붙였잖아. 전체가 64개 아니었어? 2의 6제곱? 1 또는 2를 포함을 해야 돼. 1 또는 2. 오케이. 서율. 너 손가락만 움직이면 돼? 야, 어디 뭐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뭐 생각하라고 노트가 있으면 노트를 쓰라고 선생님이 지금 뭐 노트 어디다 써? 너 뭐 암산이 될 것 같아? 암산 될 수 있지. 근데 내가 아는 우성이는 암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원준. 넌 암산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32개 아니야. 16 아니야. 48 맞아요. 48이에요. 48. 48. 본인들 뭐 맞았어? 맞은 사람.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본인의 생각하고 똑같다. 그랬군. 맞아. 48개인데. 48개인데.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이거. 1은 들어가고 2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지? 1 또는 2를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1만 들어가도 돼. 1만. 그러니까 1은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는 거 몇 가지 있어요? 16가지 있어요. 맞아? 첫 번째. 두 번째. 1은 안 들어가고 2는 들어가는 경우. 이거 괜찮죠? 이것도 16가지가 있어. 그지?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갔으니까 두 개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2의 4제곱. 16개. 인정할 수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1, 2가 모두 들어가는 경우 있지. 그치? 이 세 개가 다른 경우잖아. 이거 몇 개예요? 16개, 16개. 더하면 몇 가지? 40, 48가지. 이렇게 셀 수도 있고요. 한 방에 풀 수도 있어. 한 방에. 어떻게 풀어? 전체 64개에서 둘 다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16개야. 둘 다 안 들어가는 게 16개잖아. 1, 2 없는 거. 1, 2 없는 거. 16개 맞아? 그래서 48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우성? 1 또는 2 또는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항상 이렇게 또 손으로 암산하고, 그지? 맞았어. 잘했어요. 원준, 그렇게 생각했어? 너가 어떻게, 너가 풀이를 해봐, 그럼. 풀이를 해봐. 너 그렇게 생각했다 했으니까. 브라치타 걸리면. 너가 생각했다 했잖아. 왜 56개야? 아직 못 풀었어? 봐봐, 요 풀이가 좋잖아. 요 풀이가 좋잖아. 어떻게 셌다고 지금? 몇 개? 64개에서 셋 다 안 들어가는 거. 셋 다 안 들어가면 2의 세제곱이잖아. 몇 가지야? 8가지. 8가지 뺐잖아, 지금. 그렇게 센 거잖아, 지금. 그렇게 센 거야. 너 왜, 그 다음, 이거 알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좋아. 그래.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했으면 다 된 거 맞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몇 페이지로 넘어가느냐. 스텝 2, 집합의 뜻. 여기서부터 한 문제씩, 우리 유형별로 한 문제씩 봅시다. 펜들 좀 잘 드시고 같이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봅시다. 집합인 것은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집합인 것은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이런 형용사는 집합이 될 수가 없죠.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 키가 큰 학생들 이러면 안 되지. 키가 큰이라는 거는 비교급이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얼마보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러면 집합이 돼요. 이러면 집합이 돼.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있지, 명확하게 한 명. 없어? 반마다 한 명씩은 있을 거 아니야, 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명짜리 집합이 되는 거야. 가장 큰. 그지? 비교급 중에서 최고급. 걔는 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요렇게도 우리 친구들이 틀리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틀리기도 한다고. 이 집합 문제가 이런 문제로도 지금 딱 주는데 틀려가지고 와. 실수했다 그래. 장난하냐? 이게 뭐 실수가 아니라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시험 보는데.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집합 맞죠, 그죠?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 광역시가 뭔지는 몰라도 명확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1에 가까운 수의 모임. 1에 뭐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이러면 명확해지죠, 그죠? 1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얼마야?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왜 그래? 0은 자연수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들아. 2잖아, 2. 그리고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라고? 집합이 아니야. 0 이하의 자연수. 집합. 집합이에요. 집합 맞아요. 0 이하의 자연수.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0 이하. 없잖아. 공집합이 되는 거죠. 공집합. 맞습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집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공집합도 집합이라는 거. 그런 거. 우리 친구들. 10 이하의 소수. 10 이하의 소수. 명확하게 할 수 있죠. 10 이하의 소수. 2, 3, 5, 7. 소수가 뭐야? 나올 때 한 번씩 얘기해 줘야 돼. 소수가 뭐야? 소수가. 소수. 소수는 맞아. 이게 맞는데 약수가 2개인 수를 소수라고 해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 이게 더 간단하지, 그지?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 우리가 소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은 소수야 아니야? 소수가 아니에요. 4는 소수야 아니에요? 아니죠. 약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잖아. 그죠?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수. 좋아. 원수의 합을 니네가 구하면 돼.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 이런 거. 이런 거는 틀리지가 않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냥 주면 2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옳은 거 찾으라 그랬지. 2는 안 들어가요. 홀수잖아. 홀수 3 10보다 작은 홀수 들어가는 거 맞죠? 4 안 들어가죠. 5는 원래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말이 틀렸죠. 그 다음에 6은 안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참 쉽죠. 10 이하의 소수. 아까 10 이하의 소수 똑같은 거 나온 거 아니야? 몇 번이야? 몇 번이에요? 2번. 10 이하의 소수 4개야. 20 이하의 소수 8개예요. 알고 있으면 편할 수도 있죠. 이 녀석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1, 5, 9, 13, 17. 뭐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식. 맞아. 사식. 사식이니까 3으로 나눈이 아니라 4로 나눈이야. 사식 커졌으니까 사식. 맞습니까?
4씩 커졌어요.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나머지가 1인 거.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요것들을 모아놓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유한집합. 유한집합. 이거 무한집합이죠. 음의 정수 무한집합이죠. 3번. 3번.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은 거. 제곱했는데 0보다 작아? 실수는 제곱하면 0은 0이고 양수는 양수고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예요. 그래서 제곱했을 때 음수 나오는 거는 허수죠.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실수는 없습니다. 공집합. 공집합이니까 유한집합. 3번이 유한집합이 되는 거라고. 이런 거에 헷갈리지 마세요. 유한집합 0개. 개수가 0개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유한집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것들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원소가 몇 개입니까? 6-1번. 몇 개예요? 4라고 그냥 쓰시면 돼. 4. 여기 넘어가서 우리가 기호, 선생님이 기호 원소이다, 원소이다 아니다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이 녀석은 얘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 문자는 C를 이렇게 길게 좀 표현을 하는 게 컨테이너 할 때 그 C입니다. C.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부분집합의 기호입니다. 부분집합. 얘는 원소의 기호예요. 원소. 그래서 이 녀석은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는 집합이 와. 집합. 이쪽에는 원소가 와야 돼. 원소. 여기는 집합이 오고 부분집합. 집합이 오고 여기도 집합이 와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요 C, 컨테인이라는 이 기호를 씁니다. 그래,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일단은 이 원소인지 아닌지 보려면 이렇게 조건제시법보다는 원소 나열법이 좋겠어요. 14의 양의 약수 1, 2, 7, 14 이렇게 놔두면 2는 원소이다. 맞죠? 2는 원소입니다. 4는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 4는 원소가 아닌데 원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기호를 지금 잘 보세요. 이 기호.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긴 집합이 왔어. A가 왔어요. A가. 그리고 여기 우변에 얘가 참이 되려면 우변에 집합 기호를 해놓고 난 다음에 원소들만 A의 원소들만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거예요. 집합 기호가 있고요. 집합 기호가 있고요. 이 안에 원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거죠. A가 있고요. 여기 안에 원소들로 채워져야 돼. 2, 8이 원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이죠. 참. 부분집합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가 있고요. 집합 기호를 하고요. 원소들로 채워야 돼. 원소들로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됩니다. 참이 돼요. 그래, 얘는 2번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됐는데 요 문항에서 우리 친구들 또 틀려오는 친구들이 또 종종 있어. 종종 있는데 이 안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보자. A, B 사이의 포함 관계가 다음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거. 이 벤 다이어그램은 누가 큰 거야? 그지? 포함 관계가 나와 있어요. 포함 관계. A라는 집합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A 안에 누가? B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B가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는 나중에는 굉장히 쉽게 되겠죠. 오늘만 지나가도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A는 공집합이야. 근데 B는 원소가 있네? 얘는 공집합이 아니죠.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B만 원소를 가지고 있고 A는 공집합이고 얘가 얘 부분집합인가? 아니죠.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밖에 없습니다.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틀렸어요.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야 돼. 얘에 다 원소가 돼야 돼. 될 수가 없습니다. 짝수. 짝수 되게 많죠. 2, 4, 6, 8 땡땡땡땡 많아요. 8의 양의 배수. 8의 양의 배수 어때요? 무한집합이에요. 8의 양의 배수 8, 16. 그거 다 짝수 맞아 안 맞아? 다 짝수 맞죠? 얘는 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논리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요 정도도 생각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3번이 3이 되겠습니다. 여기 n은 자연수고요. x는 2n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짝수라고 나타나 있는 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봐. a는 x. x가 원소인데 x는 어떻게 돼? 2n이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x는 2n이야. 2에다가 n을 곱한 거야. 그럼 n은 뭐야? 자연수. 1부터 집어넣으니까 2, 4, 6, 8, 10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짝수를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짝수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6의 양의 약수. 16의 양의 약수. 이 안에 1 들어가잖아. 1. 16의 약수 중에 1. 1은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B, 얘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보다 작은 짝수 2, 4, 6, 8 4개가 있죠. 2, 4, 6, 8 10 이하의 짝수 2, 4, 6, 8 10이 들어가네. 10. 얘는 10이 있고 10이 없고 안 되겠죠. 부분집합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는 X, X는 4의 양의 약수. A예요. 그 다음에 B. 근데 나한테 B 안에 A가 다 들어가라 라고 했잖아.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라. 1은 들어가고요. 2는 들어가고요. 4는 들어가려면 A가 얼마여야 돼? 4가 되겠죠. 사실 암산 가능한 문제죠. 이 정도는. 그래, 원소이다, 부분집합이다 문제에 니네가 틀려가지고 오는 형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선생님의 얘기 정확하게 들으세요. A의 원소는요. 중가로 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원소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뭘로? 이 컴마, 이 쉼표로 나눠놨어. 그래서 여기에서 A의 원소는 하나. 이 파이, 선생님 파이 공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이는 그냥 그리스 문자 파이일 뿐이에요. 파이. 문자야 그냥. A, B, C하고 똑같은 급이야 그냥. 문자 파이예요. 파이가 이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그리고 얘. 이 모양 자체가 원소인 거야. 이 모양 자체가.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중가로 2,3. 얘가 원소인 거예요. 원소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가 원소야.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이 원소 5개에다가만 쓸 수 있어요. 원소 5개에다가만 쓸 수 있어. 그럼 이 기호 잘 썼는지 한번 보자. 이 5개한테. 얘 썼어요? 맞아. 얘한테. 얘 원소니까 쓴 거 맞잖아. 1, 2 이런 거 있어 없어? 원소 중에 없어. 원소 물어봤잖아. 원소 중에는 이렇게 생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헷갈리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도 안 헷갈리다고. 저 기호는 원소에게만 쓸 수 있어. 그러면 니네가 원소가 뭔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 원소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 원소 몇 개라고? 그래. 그 5개에다가만 이 기호를 쓸 수 있다고. 이거 5개. 근데 이런 모양은 원소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틀렸어. 얘가 틀렸어. 옳지 않은 거. 이건 쓸 수 있고요. 요거 있잖아. 원소. 여기 안에 있잖아. 이거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소한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기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부분 집합 기호에서 공집합 파이라는 녀석이 따로 쓰여 있으면 얘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이 안에서는 뭘 의미한 거야? 그냥 문자 파이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는 공집합 파이를 의미하는 거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얘는 무조건 어떤 집합에서든지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 이 부분 집합이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집합 기호에 놓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원소들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지. 2 원소야 아니야, 원소고. 3 원소야 아니야, 원소고. 원소니까 부분 집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참이 된다. 알겠어? 기호의 쓰임, 기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 단어 한 2개 외운 거야, 지금. 그 영어 단어 2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정도 배운 겁니다. 요 삼지창에다가는 원소인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면 되고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하고 지나가자고. 1, 2, 3, 6 요것들 가지고 만들면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건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하고 B하고 서로 같은 집합 A하고 B가 서로 같다.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좀 그 문제에다가 적어도 돼, 니네 이런 거.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야. 서로 나는 너의 부분이야, 너도 나의 부분이야. 서로 같이 부분 집합이야. 이게 뭐예요? 서로 같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인 것을 찾아라. 같은 이야기라고요. 서로 부분 집합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그게 바로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거 찾아라라고 했어. 잽싸게 찾아요, 같은 거. 안 같고. 이거 뭐야? 8이하의 짝수 안 같고. 이거 공집합 아니잖아. 0 하나 들어있잖아. 안 같고. 얘가 같겠네. 5의 양의 배수. 5, 10, 15, 20. 맞아. 5번이 같겠네요. 그죠? 같은 거 찾아라. 이 두 개가 서로 같대요. 7-1번. 서로 같대요. 뭐겠어? 서로 같으려면.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도 같아야 되니까 3, 7 여기가 7이어야 되지. 얘가 B는 얼마야 돼? 2여야지. 뭐 이런 문제가 있나도 싶을 겁니다. 진부분 집합이 아닌 것은 진부분 집합 3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좀 많은 것들 나오잖아. 그치? 30의 양의 약수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처럼 하세요. 좀 많은 게 나오면 네가 도중에 빼먹을 수 있으니까 1 약수하면 1하고 짝지어서 30 바로 쓰세요. 30 곱해서 30 만드는 거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니네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도중에 뭐 빼먹었지? 이런 생각 할 틈도 없어. 이렇게 쓰면 2 쓰면서 같이 뭐 뒀어? 그 다음 그지? 수를 조금씩만 늘려 3 되잖아. 3 그 다음 3 4는 안 되지. 그 다음 5 돼 안 돼? 되지. 5 6 그럼 다 센 거야. 5 6 5 다음에 바로 6이니까 끝난 거지. 그지? 큰 거 셀 필요가 없다고. 작은 것들만 지금 이렇게 체킹해줘도 큰 것들이 자동으로 나와. 약수. 알겠어? 그럼 진 부분 집합이 아닌 것은 진 부분 집합이죠. 공집합 3 6 진 부분 집합이죠. 2 60 진 부분 집합이죠. 자기 자신 아닌 거. 이게 자기 자신이지. 얘가 자기 자신.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이 아닌 건 5번이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9-1 몇 개예요? 16개.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몇 개예요? 몇 개예요? 8개 맞아요? 8개 맞잖아. 4 빼고 2의 세제곱 맞니? 거의 다 왔어.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래.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면 원소가 몇 개라는 얘기야? 원소가 4개니까 n이 얼마겠어? 그치? 4로 끝나야겠죠. 2의 4제곱. 원소의 개수가 4개여야 되니까 n은 4. 요거 12-1번. 12-1번 잘 나가다가, 여기까지 잘 나가다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부분집합 기호가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지? 집합의 개수.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니네가 배운 거 안에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배운 거 안에서. 어떻게 읽으면 돼? x를 구하는 거야, x를. x는요, 부분집합이에요. 니네 부분집합 구한 거 했잖아. 부분집합 구하는 거 했잖아. 맞아? 읽어볼게. x는요, 얘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인데요. 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x 기준으로는 얘를 포함하는으로 읽으면 돼. 그럼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a를 포함하는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몇 개야 그러면? 4개 맞아? 그치? 원소가 3개인데 얘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 2개만 생각해서 4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읽어서 선생님? x는요 얘의 부분집합이야. x는 얘를 포함하는 얘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읽으면 돼. x 위주로 읽어야 돼. x 위주로. 니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이거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는 그 순간 그냥 이 문제의 흐름은 깨지는 거야. 니네가 생각해야 될 게 많다고. 맞아? 그래서 약간의 문제를 풀었을 때 약간의 암기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쉽다라고 했어. 맞아. 이렇게 읽으라고. 얘를 포함하는 얘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끝인 거야. 앞에서 배웠던 문제하고 똑같이 그냥 A 포함하는 거니까 2의 제곱 4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 후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갈 생각. 일단 쉬자.